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집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연일 집값 기사 참 많이 나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며칠 벌써 지났네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직들을 향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 가지고 있으면 한 채만 남기고 다 파는 게 어떠십니까? 권고지만 사실상 이 정도면 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들이 무엇이 나왔었냐면요. 청와대에서 저런 입장이니까 일반 고위직 공무원들도 안 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현이 되나 봅니다. 보시죠. 이 주택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와대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위직입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죠. 세종시 아파트는 매각할게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가 있는데 세종시 거는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의 어떤 권고에 따르는 셈이 됐죠. 그래서 1호 매각 발표가 사실상 돼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딴 데서 나왔네요. 지금. 청와대 매각 권고에 동참 의지를 어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같이 합니다. 지금 집값 버블이다. 폭락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파트 한 채를 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른바 가격 꼭지점에서 파는 셈이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요. 이 내용은요. 그래서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관님께서도 이제 고위급 공직자들의 두 채를 일단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당연합니다. 저도 계획은 마찬가지고 어제 끝나고 오후 한 5시쯤 이제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자, 어제 저런 입장 밝힌 다음에 드디어 동참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이 한 가닥이었고요. 또 다른 반응은 이게 있었습니다. 집이 두 채거든요. 세종시에도 있고 서울에 있고. 근데 서울 걸 안 팔고 세종시를 팔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권수혜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부 이제 12, 예. 16 부동산 대책에 예, 대한 예. 어떤 반응으로 이제 청와대의 어떤 예. 뭐 고위 공직자라기보다는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예. 이제 어떤 선제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대출 규제 예. 그게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제 보유세 인상 그리고 예. 단계적으로 그 보유세를 적용하는 가세 표준인 공시지가를 예. 점차적으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결국 보유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부담을 주겠다. 계속 이제 그런 어떤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에 많이 이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위 공직자들 예. 또는 두 채 이상 어떤 그 예. 집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이런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청와대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솔선수범하겠다 예.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지금 약 뭐 10여 명 이상의 우리 예.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그런 정책 결정자들께서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충분히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 단지 그런 몇몇 분들이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전개되고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고 예. 그러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부동산에서 좀 벗어나서 뭐 다른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예. 의문이 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뭐 발표하고 계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 아니라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황에 맞게 시장의 어떤 그 상응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어떤 국민들도 그 정책의 어떤 예. 실효성을 인정할 텐데 예. 단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정되는 기간은 상당히 걸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실효성 이렇게 부분보다는 이제 상징성은 분명히 있으나 이제 실효성 부분은 조금 이게 그렇습니다. 의문이 드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순전히 상징적인 어떤 예.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원래 다른 거 들었는데 좀 질문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거 정구택 변호사께 다시 드릴게요. 예. 아니 이런 모습이면요 사실 이제 다른 공무원도 동참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울의 한 채,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의 한 채, 또는 서울의 한 채, 경기 지역의 한 채 있으면은 서울권 갖고 있고 나머지 지역을 팔 가능성이 높여 보여요. 이런 모양새라면. 당연히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 근데 저는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 예. 그랬냐면 수도권 두 채라 그랬거든요. 수도권으로 또 한정을 예, 했어요.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에 집 한 채, 뭐 청주에 한 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은성수 위원장님이 서울에 하나, 세종시에 하나였는데 그럼 세종시를 수도권에 준하는 지역으로 그건 본 아니죠. 건가요? 사실은. 수도권은 뭐 경기까지 수도권으로 예. 보는데 근데 파셨단 말이죠. 파기다 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수도권 11채, 두 채인 분이 11분이라 그랬는데 이분 예. 기준에 의하면 아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를 끊는 분이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예. 더 곤란해지실 분들이 더 많을 것 수도권이 같아요. 아니고 그냥 전국으로 늘어난 그렇죠. 겁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뭐 전국 사실은 뭐 수도권에 만약에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으면 아마 대부분은 아마 서울 걸 갖고 뭐 수도권 지방 걸 예. 팔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근데 이분이 조금 더 논의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이 이게 뭐 실효성이 없다 그러는데 아마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장관이나 특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예. 뭐 집 두 채씩 세 채씩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 정부 들어와서도 뭐 3억씩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예, 예.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거든요. 어.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오히려 뭐 더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으면 국민들에 대한 정책의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실효성에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책의 실효성, 신뢰감에는 중요하다. 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 아까 미칠 신뢰감 거라고 얘기 봅니다.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그 소식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정치권에 제가 만나본 정치권 인사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고위직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하신 분이 있더군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최영우. 근데 속내를 보면요. 예. 세종시 거는 2억 9천만 원이에요. 예. 2억 900만 원. 예. 그다음에 잠원동 거는 9억 2,800만 원인데 공시가 예. 기준이에요. 예. 올랐어요. 예. 지금. 그다음에 공시가 그 지가에 대해서 시세로 가면 이거 15억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풀만 내려오면은 예. 국민들이 에이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 공시가 9억인데 시세가 15억씩 갑니까? 그렇죠. 올라가고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재산 예. 신고할 때 그거니까 그 사이에 또 뭐 어. 서울 집값 40% 올랐대죠. 예. 그럼 15억 넘는 거니까 예. 자, 사실 이게 신뢰감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진짜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요번 것도요. 예. 정책상으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예. 규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5억 넘으면은 돈 현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예. 집값을 확 내려놨어요. 예. 강남에 웬만하면 15억 다 넘습니다. 결국 이건 누구냐면 돈 있는 부자들만 강남에 와서 땅 사라는 거. 이 정책 조합이 이상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하니까 뭐 요번 나온 이 예. 대책도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걸 봐서는 이거는 진짜 시장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플러스 공급 대책까지 예. 나와줘야 풀릴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사실 집값은요 거의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패널 분들이 열띤 해설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어제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계획을 좀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릅니다. 이제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제목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30평대 초반쯤 됩니다. 보유세 1,685만 원. 그리고 강남의 3주택자. 예를 들면 3주택이 대치동에 뭐 한 30평대 초반 2개, 그리고 개포동에 뭐 작은 평수 하나 이렇게 갖게 되면 1년에 1억 179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1년에 집을 갖고도 1억씩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요. 보시죠. 공시가가 이제 내년부터 아주 빠르게 오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은요. 최대 80%까지 시세에 맞추게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경우 68.1%거든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억 이상은 강북 그리고 1주택자도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개포 1단지 50제곱미터는 지금 2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대로 뛰게 되고요. 아현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요. 지금 120만 원 정도인데 이게 360만 원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대치동
그러니까 사실은 대치동 하면은요, 이 아파트값 비싸기로 뭐 전국에 다 소문이 난 곳이죠, 여기가.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등 동시 보유할 때는요, 뭐, 이거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6천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보유세가요. 일부 다주택자는 억소리 나는 고지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갑 실장님, 그러면 이거 진짜 실감 나겠는데요, 이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워낙에 집값이 예.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초강력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예. 공시가도 현실화시키면서 이제 보유세 부담을 상당히 늘리는 건데 지금 이제 앞서 은성수 위원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집이 이제 두 채든 세 채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내버려 두고 주변을 팔 것이다. 그러면은 또 일부 지역, 시골, 고향 뭐 이런 쪽에는 예.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게 문제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정부에서도 어쨌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초강력 규제 수단을 동원하지만은 과연 이게 시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보면서 예. 또 다른 어떤 공급 대책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벌써 나옵니다. 당장 현재 어쨌든 간에 정부의 규제 틀을 봐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제 초강력 대책들이죠. 보유세 자체를 보면.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집을 한 채가 가진 1주택자까지 저렇게 예. 부담을 주는 것이 정말 맞느냐. 이런 또 일각의 또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좀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는 대책 중에서 15억 이상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완전히 봉쇄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 제기, 뭐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지금 매일 꼼꼼하게 좀 더 보완된 대책을 내놓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자,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소식이 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죠. 이쪽에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번호에서 지역을 뺀다. 행정안전부 45년 만에 주민번호 체계를 변경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요, 이거 주민번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생년, 월, 일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번호하고 그 뒤에 네 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역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 지역 번호가 표시가 돼서 요 번호만 보면 이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지역에 신고했구나 이거 알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요, 뜻하지 않게 악용이 되거나 어떤 차별의 이런 상황을 또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있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앞부분하고 요 성별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뒷번호는요, 임의 번호가. 그러니까 지역도 모르고 모지가 뭔지 모르게 그냥 임의 번호가 배정이 된답니다. 이게 어떤 지역 사람 분들은요, 그 지역 사람들 괜히 뭐 차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니까 지역 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45년 만에 변경한다는 소식입니다. 요거는 뭐 맞는 방향 같아요. 이렇게 가야죠. 세상에요, 차별은 참 나쁜 겁니다.